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수업은 교과서 114쪽에 나와 있는 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도 가보개혁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가보개혁은 1894년 가보년에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데요. 자, 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은 가보개혁이구나 라고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기구이고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죠. 군국기무처는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기구이고요. 여기에서 법안, 그러니까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114쪽에 제시되어 있는 사료를 보면요. 여기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고 라고 했어요.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정 몇 가지는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폐정개혁 12조를 얘기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은 이것을 무력화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조선의 가보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1차 가보개혁의 실시를 볼 건데요. 제1차가 있는 거 보니까 제2차도 있는 거죠. 가보개혁은 1894년 가보년에 이루어진 개혁인데 6월 달에 1차, 11월 달에 또다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게 2차 가보개혁이 됩니다.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제2차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제1차 가보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경은 일본이 강요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고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기구가 방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예요.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기구입니다. 총재 김홍집을 비롯해서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징은 일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 중이죠. 지금 청일 전쟁 중이어서 일본의 간섭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요. 개국 기년을 사용합니다.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해서요.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을 했고요. 과거제도가 폐지되죠. 과거제, 우리 고려 광종 때 시작이 됐던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경무청,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청이 되겠죠. 경무청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탁지아문으로 국가의 재정이 일원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세도 급납하, 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1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 분야의 개혁입니다. 사회 분야의 개혁에서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되죠. 자, 공사노비제도도 철폐가 되는데요. 신분제,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발생했던 계급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혼, 빨리 결혼하는 걸 금지하고요. 고문과 연좌제,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같이 벌을 받는 걸 연좌제라고 하는데요. 폐지가 되고요. 과부의 재가, 재혼이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 군국기무처의 개혁 법령이라고 해서 사료 톡톡에 나와 있는데요.
1. 국내외 문서에 개국 기년을 사용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개국 기년이라는 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하고요. 해서 새로운 연호를 만든 거고요. 가보개혁을 실시한 1894년은 개국 503년입니다. 그래서 개국 기년을 사용하면서 청나라의 연호는 쓰지 않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거.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해서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그래서 드디어 신분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자, 교과서 115쪽으로 가서요. 제2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가보년 1894년 11월에 자, 2차 가보개혁이 전개되는데요.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개혁에 간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자, 군국 기무처를 폐지해요. 그러면 군국 기무처가 나왔다는 것은 가보 1차 개혁을 얘기하고요. 2차 개혁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2차 개혁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10년 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박용효가 돌아와서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홍범 14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입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을 했고요. 지방제도, 우리 조선 8도라고 배웠잖아요. 8도를 23개의 부로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판소를 설치해요.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지방관이 행정, 치안, 사법까지 모두 다 관할을 했는데요. 이제 따로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부를 따로 둔 거죠.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서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요. 한성 사범학교, 소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톡톡 홍범 14조를 볼 텐데요. 자, 1조만 보겠습니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바로 청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청산할 것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요. 이제 이렇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친하는 친러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바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여기에서 일본은요. 랴오둥 반도를 할양받습니다. 자, 랴오둥 반도까지 일본에게 넘어가면 너무나 일본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러시아가 여기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러시아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요. 세 나라가 간섭해서 이것을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요. 세 나라가 동시에 랴오둥 반도는 안 돼라고 하니까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제 청나라 끈이 떨어졌어요.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아닌 러시아 쪽으로 줄을 대보는 거죠.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을 주도하던 박용효가 이제 힘을 잃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제 러시아에게 붙으려고 하는 친러 정책을 추진하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궁궐에 일본 자객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중전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을미사변으로 다시 주도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당시 지식인이 바라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윤치호 일기의 내용입니다. 윤치호는요,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쭉
매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결코 민비의 직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민비의 음모와 사악한 간신배들을 응징하기 위해 페이도 주장했을 것이지만 일본의 암살자가 우리의 왕후를 잔혹하게 시해야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폐위를 염두에 둘 만큼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던 황후지만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한 일본의 만행에 더 분노한 그러한 내용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116쪽으로 가면요. 을미개혁이 실시됩니다. 을미개혁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요. 1895년 을미년에 추진이 되는 개혁이고요. 갑오 1차, 2차 개혁에 이어서 3차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차. 자, 일본의 간섭으로,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3차 개혁이 되겠죠. 을미사변 이후에요.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간섭으로 다시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건 태양력을 사용하는데 이 양력, 이게 바로 일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나라의 연호를 가져다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청나라가 이제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을미개혁에서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죠. 그리고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재개했대요. 자, 문제는 이 단발령에 반발한 유생들의 주도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의병이 바로 한말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되겠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됐고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고종이 경복궁에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는 어디로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사건,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됐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마자 단발령을 철회하면서 개혁이 중단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관파천 당시에 서울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지금은요, 6.25 전쟁 때 다 폭격을 받고요. 여기 보이는 2층의 첨탑, 요 정도만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보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관의 뜻은요,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라고 써요. 아라사 공사관의 줄임말입니다. 파천,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금님이 옮겨간 사건이고요. 바로 이 아관파천 몇 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냐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머무르게 됩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요. 의의는 조선의 개화파 관료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개혁이 추진됐다라는 거고요. 개화파의 개혁 의지와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반영됐어요. 그래서 반영된 근대적인 개혁이고요. 신분제가 폐지되는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분제 철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된 개혁은 갑오개혁이 되겠죠. 전제 군주제의 극복을 시도했다. 그래서 내각 중심 정치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한계는 일본이 개혁을 강요했죠. 일본의 개혁 강요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또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는 개혁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볼 건데요. 이것은 개화파 지식인 육일준이 남긴 기록입니다. 자,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요를 받는 이 치욕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잘 이루어 독립을 보존하면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허물을 벗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육일준이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느낀 이유는요. 일본의 강요와 간섭으로 내각을 구성하고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1주는 비록 일본의 강요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이 기회에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하고자 한 거죠. 그는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치욕을 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2는요. 6.1중과는 다른 바로 위정 척사파 유인석 유생이죠. 예, 양반 유생입니다. 유인석이 남긴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국모의 원수도 통탄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마저 자르게 하다니. 자, 국모의 원수도 통탄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을미사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됐고요. 자,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다니 단발령이 됩니다. 단발령.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요. 바로 이 유생들은 을미의병, 한말 최초의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 자,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바로 근대적인 개혁입니다. 1차, 2차 갑오개혁이 있고요. 3차 을미개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제1차 갑오개혁이고요. 바로 이 제1차 갑오개혁에서는 신분제도가 폐지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는군.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군국기무처가 보이면 제1차 갑오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1차 갑오개혁에서는 과거제도를 폐지하고요. 연좌제를 금지하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했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자, 이러한 봉건적인 패습이 타파되는 거죠. 자,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채택했다. 이것은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이어서요. 자,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에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답은 5번이죠.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군국기무처는 오늘 과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자, 이 기구의 출범 이후 조홍금지, 과부제가 허용 등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라고 했는데 이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죠. 자, 제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바로 신분제도가 폐지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오늘 수업 시간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은 제1차 갑오개혁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고요. 자, 군국기무처에서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단발령을 선포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성 모두가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명령하는 한편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자, 단발령이 내려졌으니까요. 이 개혁은 을미개혁이 되겠죠. 을미개혁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을미개혁에서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과거제 폐지, 신분제 철폐, 군국기무처 설치, 과부의 재가 허용 이것은 모두 다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네요.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어서 자, 을미개혁에 대한 답은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 집은 러시아 공사관과 아주 가까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금세 알았다. 나는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으며 관리들이 임금의 주위에 몰려들고 있다고 하였다. 자,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사건, 바로 아관파천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관파천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라는 거죠. 을미사변 이후가 아관파천이 이루어지고요. 아관파천에서 이제 경운궁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되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다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외워야 된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전개된 근대적인 개혁입니다. 자, 이 갑오개혁에서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이고요. 1차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국기무처를 보여주고 제시해 주고요. 이때 전개된 개혁의 내용을 골라라. 답은 신분제 폐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갑오개혁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